사실 UBC를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본다면 크가지 두 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축은 그 개발 사업 자체의 내용에 대한 논쟁인 것이고, 또 다른 한 축은 소통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UBC 문제가 단순히 UBC 문제만으로 축소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의회와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또 시민들과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어떤 태도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행정안전부가 2024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 전국의 모든 기초지자체가 포함되는 평가였습니다. 그 평가에서 의정부시는 꼴등을 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꼴등을 했고, 전국 도시 중에 우리가 꼴등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민원행정활동 처리 성과 등에 대한 평가였는데, 이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한다면 시가 지금 시민들의 민원을 듣고 있는지, 그리고 들은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우리 의정부시가 원래 꼴등이었다면 그거 자체도 문제겠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 의정부시는 가등급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프게도 김동근 시장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부터 하방 추세를 하더니 결론적으로 마등급 꼴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중앙정부의 관리를 받아야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이번 의회가 시작되고 저희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시장님께 의회와 소통을 해야 된다,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달라라는 말은 단순히 의회와 의원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회에 대한 불통과 무시는 결론적으로 그 끝은 시민에 대한 불통과 무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가 행정안전부가 이번에 발표한 이 내용이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UBC는 이러한 시장님의 의회와 소통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시민에게 큰 피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UBC를 반대하는 것은 그런 시장님의 일방적인 행정, 소통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좀 더 소통하고 토론하고 합의해라, 이 피해가 단순히 의회가 아니라 국민들께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 시장님이 그 마등급 받은 거 통보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해주시고 태도 변화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잘못 가고 있는 이 의정부시를 바로잡고 더욱더 민주적으로 전환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들의 소중한 판단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호 의원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조세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 네. 방금 전 이대호 의원님 분명히 말씀을 강력하게 해주셨고,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협의 아직 말씀 안 끝났습니다. 시장님 협의는 이미 3년에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찬반이 팽팽하기 때문에 내가 조세일 의원님이 공식 답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조세일 의원님께 답변을 듣고 싶지 않다고 하면은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듣고 싶다고 했으니까 김동훈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시장 김동근입니다. 이렇게 답변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의정부 역세권 개발을 위한 용역은 공간혁신지구 지정을 위한 계획 용역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간혁신지구를 통해서 특정 지역을 그 주변 지역의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적률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 그리고 용도 지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어주기 때문에 그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전에 용역을 통해서 반드시 점검해 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정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면 향후 GTX 신호선의 개통을 필요를 해서 교통 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광역환승센터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의정부 역세권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그 공원의 가치를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도 그 공원의 가치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공원의 기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개발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하게 되는 경우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큽니다. 지하상가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그 주변의 행복로, 제1시장, 그리고 의정부 역세권은 의정부 전역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영향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공간이 변화가 됐을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변의 반경 500m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는 것이 이번 용역의 계획 용역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발표를 할 때 2개 건물을 올리는 것을 왜 발표를 했을까요? 저희가 지금 공간 혁신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통 인프라를 바꾸고, 그리고 공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것에 대해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될 재원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 재원을 찾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건물을 짓는 것들도 생각해 봐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었던 것입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우리 건물을 짓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의 재원 조달 방법, 또 여러 가지들을 모두 다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상부 공간을 어떻게 쓰는 것이 효과적일지 계속 토론을 하고 의회와 상의하고, 그리고 시민들과 토론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2번이나 부결됨에도 불구하고 3번째 왜 상정하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하십니다. 저는 이런 개발을, 이런 지역의 변화를 줄 때 가장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는 바로 시간의 개념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공간혁신지구로 우리나라에 처음 제도를 도입해서 진행합니다. 이랬을 때는 첫 번째 우선 진행이 되는 시범사업군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범사업군에 들어가게 되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국가가 모든 자원과 관심을 가지고 응원을 해주고 지역에 대한 모든 협력 관계가 구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기적으로 미루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에 다소 의회에서 2번 결렬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또 다시 담아달라고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곳은 의정부의 핵심적인 공간으로서 제대로 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상업용 시설이 갖춰지고 업무용 시설이 갖춰지고, 그리고 또 생태 환경으로서도 부족함이 없는 쪽으로 어떻게 이 공간을 쓸 것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공간 혁신지구가 지정이 되고 나서 또 한 번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논의해야 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주셨으면 합니다. 다 고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큰 눈으로 바라보고 이 좋은 기회를 꼭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 시장으로서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회를 하고 양당 원내대표를 모셔서 여쭤봤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근데 찬반이 똑같이 팽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으로서 질문하신 당사자인 조세일 의원님께서 여쭤보고 답변이 필요 없다 하시면 안 하고 필요하다 하면 답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다 하니까 또 시민들의 조금만 알 권리도 있다고 생각해서 원칙대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할까요? 네. 제가 정진호 의원님 듣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진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 발언 시간 1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성 퇴장의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6개월 동안 그리고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저희는 시장님께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서 그리고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소통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조차 소통조차 우리는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지금 이 유튜브 생중계가 되는 이 상황에서야 시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소통을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만적이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항의성 퇴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만약에 시장님이 이러한 정치 스타일을 나머지 임기 1년 동안 계속 유지한다면 의정부 정치권은 그리고 이 의회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그러한 태도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 태도 변화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